그러던 중 10년 전부터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 지난 2015년에는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복지관에 모여가는 날이 돼갖고 준비하고 이제 tele폰을 앉았는데 그런 시간 차오른 시간 다다가 이제 준비하고 일어나는데 돌리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눈 감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누워갖고 뭐 하여튼 119 불러가고 이제 기다렸죠. 눈앞이 빠르게 도는 증상은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눈을 뜰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어 바닥에 쓰러지듯 누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난 어지럽다 하면 눈부터 내가 감아야 돼. 눈 뜨면 바짝바짝하게 눈을 붙이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눈 딱 뜨면 바짝바짝 아무것도 모여요. 그래갖고 나는 눈부터 감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어쩔 줄 모르니까 이제 누워갖고 이제 그때 입으로는 말을 다 하지. 눈을 감고도 그때 이제 119를 불러야 되니까 눈 떴다가 1 누르고 땀 떴다 1 누르고 이래가지고 119를 불러갖고 이리 오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19 올 때까지는 집에 그때 가만히 있죠. 응급실을 찾은 후에야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경과도 꾸준히 관찰하고 있죠. 평형 기능이 좋으면 이 고개 들을 때 눈도 잘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요. 오른쪽 귀는 이게 깨끗하다. 오른쪽 귀는 큰 문제 없다. 정상 범위에 눈하고 머리랑 움직이는 게 약간 뭐가 있냐면 약간 나이가 살짝 드시면서 약간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오른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연세가 드셔서 살짝 떨어지는 건 보인다. 그런 수치 정도 나왔고요. 그거는 인정하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귀, 제가 이제 귀가 왼쪽 기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 눈이 막 이겁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눈하고 머리 움직임도 0.37밖에 안 나요. 이게 원래 정상은 0.8 이상인데 오른쪽은 0.7 나온 거는 7, 8 나온 거는 이건 제가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왼쪽에 지금 0.37 나온 거는 머리하고 눈하고 따로 노는 거거든요. 고글을 착용하고 여러 동작을 시행하면서 고글과 연결된 카메라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귀에 이상이 있으면 특정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튀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정상이게 되면 누울 때나 일어날 때 한 1초 내로 잠깐 동안 이렇게 균형이 변하면서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지만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개 누웠을 때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환자분도 어지러움을 느끼시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튀는 것은 병적인, 즉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느낌을 즐기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흔들리는 놀이기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느낌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더 이상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죠. 벗어나고 싶어도 귀 속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저도 당연하게 이제 의과대학 공부를 하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귀 안에는 소리를 듣는 신경만이 아니고 평형을 듣는 신경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안 듣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은 우리가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의 기관 속에는 평형 기관과 소리를 듣는 그런 청각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문제가 되면 어지러울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는 청력을 담당하는 동시에 신체의 균형 감각도 담당합니다. 귀의 깊은 곳에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기관이 있죠. 정확히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정밀검사 장비를 이용해 결과를 살펴봅니다.
오른쪽 귀는 비교적 정상에 속하지만 왼쪽 귀는 그래프가 눈에 띄게 복잡해진 양상을 보입니다. 평형기관은 크게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손규현 씨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청각기관이 우리 귀의 내이란 곳에 고막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와 뇌하고 사이에 위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 뇌림프액이란 물이 있어요. 그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고 또 물의 흐름에 의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평형을 인지하게 하고 평형을 느끼게 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뇌림프 물의 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양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물이 쌓인다든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물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되어서 물이 쌓이는 경우거든요. 그런 원인 때문에 물이 많아지면 그 주위에 있는 소리 듣는 기능이나 평형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소리를 잘 안 들리게 하고 그다음에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귀가 먹먹하게 하고 또 귀에서 이명 소리를 들리게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병을 메니르 병이라고 합니다. 청력 검사도 진행합니다. 청력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워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왼쪽 귀의 청력은 많이 손실됐지만 다행히 어지럼증은 약물 치료 효과를 받습니다. 그 항생제를 뒤에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항생제지만 염증을 조절하려고 주사를 놓은 건 아니고요. 중이염 같은 데 쓴 건 아니고 평형 기능이 떨어질 때 평형 기능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생제가 어떤 항생제 오래 쓰면 평형 기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걸 도리어 그 부작용을 이 치료제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려 했더니 이제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이제 응급실에 오신 적은 없어요. 진짜. 안 오고 그거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렵지만 응급실을 찾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손규현 씨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길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걸 정상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떨어뜨리는 목표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게 이게 우리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했더니 비교적 안정되게 되어서 잘 균형도 잡으시고 적응도 되어 있고 몇 년째 지금 3년째. 어쨌든 간에 선생님 만나고 꾸준히 약 챙겨 먹고 하는 바람에 나는 좋아졌다네. 어쨌든 간에. 메니에르 병은 일상에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고염식이 뇌림프 수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실천하고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흡연, 카페인 등은 피해야 하죠. 답답한 말이지만 진짜 징거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한테 어느 짜먹을 집이 없어요. 과로나 스트레스, 불면 역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된 후로는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남들처럼 바르게 걷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진 덕분이죠. 많이 좋아졌죠. 요즘 들었을 때는 어제와 같이 겁부터 먼저 나섰는데 요즘 겁이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때는 막 조금만 가면 걱정되고 겁부터 먼저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내 몸이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은 한마디로 너무 행복해요. 몸은 비록 이렇지만은 비록 몸은 이래도 내 나름대로 가서도 좋고 또 친구들 만나 놀러 다녀도 좋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